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설 연휴가 지나가고 이렇게 또 개장하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네. 연휴가 좀 짧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연휴 동안에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강한 흐름 나타내면서 국내 시장 개장하고 나서 좀 수요일 날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네. 한편으로는 또 뒤통수를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요. 역시나 우리가 개장하는 이 간밤에 또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만 낙폭을 키우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그나마의 안도를 조금 느낍니다. 이 거래일간의 급등과 숨고르기가 나타났던 뉴욕장, 과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쉬고 있었던 만큼 정말 많은 이슈들이 쏟아졌잖아요. 그 부분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나씩 들어가 보시죠. 일단 쉬고 있는 사이에 급등의 움직임이 나타났었던 뉴욕장을 포함해서 생각보다 연초 증시가 꽤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두들 느끼셨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요. 중국의 리오프닝 이슈와 인플레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진 우려가 꽤 많이 반영됐다라는 낙폭 과대 인식이 글로벌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연말과는 사뭇 달랐던 연초 흐름이 진행이 됐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시세의 변화도 꽤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었던 파이낸셜 타임즈의 투자 아이디어 등에서도 미국을 제외한 국가를 주목하라라는 이야기 있었죠. 실질적으로 계속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항생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가장 좋지 않았던 증시 흐름을 보였는데 올해는 그 어느 국가보다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나 급등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고요. 유로화 강세 속에 유로스톡스도 강합니다. 10% 가까운 폭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조금 주춤했었던 미국 증시도 우리가 쉬고 있는 사이에 치고 올라오면서 꽤나 강해졌습니다. 나스닥은 8% 이상의 상승이고요. S&P 500은 200일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S&P 500 차트 볼 때 200일선을 계속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건 200일선이 대세 상승이냐 혹은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를 기록하는 경기선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 200일선에 좀 저항을 받고 떨어졌었던 S&P 500인데요. 이번에 다시 강하게 뚫고 올라갔습니다. 더 치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저항을 맞고 내려오게 될 것인가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일단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은 이틀간의 급등 후 숨고르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좋았던 연초 증시, 그 가운데서 더 좋았던 그들이 있었죠. 국내장에서 AI, 챗GPT 이슈로 계속적으로 이슈몰이를 하고 있고요. 대장주인 솔트룩스는 12월부터 180%나 올라온 상황입니다. 로봇 이슈, 2023년에 파랑새해서 인건비 절감 기술 부각되는 쪽 로봇 얘기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월 상승률만 놓고 봐도 94%나 올랐습니다. 리오프닝 혹은 정책 기대감, 반도체도 낙폭 과대 인식 등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벌써 12% 상승을 했고요. 웹툰 콘텐츠 이슈는 조금 올랐다 쉬었다를 반복하면서 가고 있는데요. 최근엔 좀 주목받는 건 탑코미디어 31% 1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고민되는 것은 이들이 실적 시즌의 변곡을 잘 넘길 수 있을 것인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섹터가 다 지금 당장 실적 기대감이 있는 섹터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걸 살 때 실적을 보고 산 이들도 그리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엄청 고민되는 시점에 처해 있는 건 맞죠. 지금부터 좀 주의하시면서 살피시길 바랍니다. 자, 섹터에 대한 얘기고요. 이들이 더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할 겁니다. 어떤 검증일까요? 골디락스가 정말 오는가에 대한 검증이겠죠. 1월 고용보고서 발표되고 나서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야 라는 쪽으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인 거죠.
블룸버그 등에서는 골디락스를 얻었다라는 표현까지 꺼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정말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인가? 우리는 세 가지 분야를 놓고 검증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는 실물 데이터 등이 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권에서 실물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점검이 필요하고요. 물가가 잡히는가도 PC 물가 데이터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기업들은 경기 침체를 반영할 것인가 실적을 열어봐야 됩니다. 오늘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 주요 대기업들, 미국의 빅테크들 실적 쏟아집니다. 체크하시죠. 그리고 나서 FMC 회의가 2월 초에 딱 자리를 하고 있죠. 98%, 14%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것은 지금 2월 FMC에 대한 25bp 인상 확률이 100bp까지 갔다가 살짝 내려와서 98%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입을 모아 25bp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연준의 입이라고 여겨지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또다시 발언을 했죠. 연준은 2월에 25bp를 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상 중단을 논의할 것이다 라고 꺼내놨습니다. 이러면서 순식간에 25bp 인상 확률이 100%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3월에 동결 확률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3월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률이 14%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죠. 그 밖에 연준 이사나 혹은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모두 다 25bp 인상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찌됐건 2월 FOMC는 25bp 그리고 3월은 동결일 것인가 25bp 인상일 것인가 많이들 거론을 하고 있는데 3월도 25bp 인상의 확률이 훨씬 더 높긴 합니다. 자, 시장에서는 새로운 룰이 생겼나 봐요. 한국이 휴장하면 뉴욕이 급등하는 룰인가. 이게 작년에는 좀 기분 탓인가 했는데 이번에는 또 정말 그런 흐름인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휴장하고 있었던 사이 3거래일 진행이 됐던 뉴욕장을 정리해 봤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1월 20일에는 이제 블랙아웃에 돌입을 한다라는 이번 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없는 시기이죠. 그 와중에 25bp 인상 얘기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장이 강한 시세를 보여줬죠. 나스닥은 2.6%나 급등이었습니다. 그 전 거래일에 시간 외에서 실적 내놨던 넷플릭스의 폭등이 눈에 띄기도 했고요. 알파벳 측에서는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5% 이상 올라가며 이때 당시의 시장을 이끄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은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기자,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 기자의 발언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나스닥이 또 2% 이상 올라가는 흐름 보였습니다. 테슬라의 폭등도 있었고 AMD 등의 종목 강세도 눈에 띄었죠. 반도체 쪽의 추가 강세가 도드라지게 나타났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들이 선호하는 섹터는 반도체와 전기차입니다. 이쪽에서 연 이틀간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왔다라는 거는 우리 장에 꽤나 반갑죠. 이 시세가 연결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건 오늘 장은 혼조권이었습니다. 다우는 상승했으나 나스닥과 S&P 500은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유가는 3거래일 연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오늘 시장의 이슈였다라고 꼽아본다면 장 초반에 기술적인 오류로 인해서 한 40여 개 종목이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안엔 나이키나 애플 등도 다 들어갔었고요. 어찌됐건 그걸로 인해 장 초반에 굉장히 뉴욕에서는 혼란스러웠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3M이 장전에 실적을 내놨었는데 부진했어요. 그리고 제조업의 감원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반 뉴욕장에는 다소 부정적인 이슈로 여겨졌네요.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 3거래일간을 짚어봤고 오늘 그래도 의미 있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연 이틀간의 급등을 좀 잘 받아가줬으면 좋겠다. 그 기대도 살짝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종목의 시세 연결고리 3거래일을 정리해봤습니다. 테슬라가 계속해서 강세 움직임을 이어가네요. 지난해 부진을 좀 떨쳐내는 걸까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루시드도 증권가 보고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12%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슈가 되고 있죠. 챗 GPT의 세 번째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12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소식이 나오면서 AI 관련해서 이슈몰이가 됐고요. 또 반도체 기대감도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짚어보죠. 그리고 알파벳은 챗봇 검색 엔진을 5월에 공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챗봇에 대한 관심을 올리는 이슈를 꺼내 들었고요. AMD 측에서는 바클레이즈가 비중 확대 의견을 냈다라는 소식에 9% 이날 급등하기도 했으나 오늘은 2% 이상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중국 리오프닝의 수혜주로 꼽은 종목들이요. 애플과 나이키 그리고 하얏트 혹은 라스베가스 샌즈와 같은 카지노 관련주입니다. 이들도 이 리포트 영향을 받아서 조금 오르나 했는데요. 오늘은 혼조권으로 거래를 마쳤죠. 일단 중국 리오프닝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점검하시죠. 넷플릭스는 3거래 연속해서 상승세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연결고리를 어떻게 짜야 될까요? AI 이슈가 국내에선 계속 화두가 되는 만큼 또 추가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AI로 인해서 반도체 이슈가 부각됩니다. 전기차주 테슬라의 강세가 이어진다면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요. 애플, 나이키가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를 정말 받게 된다면 애플과 나이키 밸류체인들 한 번 더 살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플로 친다면 LG 이노텍 등이 있을 텐데 이것은 또 내일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요. 나이키 같은 경우는 밸류체인 하면 국내에서 백산 많이들 언급하죠. 나이키 흐름과 연결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시간외에서 실적을 내놨습니다. 예상을 소폭 웃도는 EPS를 발표했고요. 컨센 수준이다라는 평이었는데 중요한 건 클라우드 매출이 좋았습니다. 걱정했던 클라우드 부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라는 소식에 시간외에서 4%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들어왔네요. 자, 테슬라 이야기 해볼까요? 1월 테슬라 이슈가 계속 많이 나와서 정리를 지속해드렸던 바가 있죠. 가격을 낮추는 움직임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치킨 게임의 1등이 나섰고 다른 업체들은 부담이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렸던 바가 있죠. 어찌됐건 가격을 낮추니 중국에서 판매가 잘 됐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그들 간의 경쟁은 심화되더라도 어찌됐건 대중화에 다가간다면 충전 관련한 종목들은 시세를 보지 않겠는가 아이디어를 제공했었는데 퀀텀스케이프나 블링크 차징 등의 종목들은 1월 16일부터 23일까지 상승률이 꽤나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건 이겁니다. 이 거래일 동안 테슬라가 급등했던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중국계 투자자입니다. 레오 코그원이라고 테슬라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 상위 3위권에 들어가는 인물이라고 하네요. 그가 나는 150만 주를 추가했고 또 100만 주를 더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테슬라 추종을 조금 자극하는 시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대형 자산운용사인 DNB 자산운용사도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며 테슬라에 대한 관심도가 또 살짝 올라갔죠. 1월 테슬라 나쁘지 않네요. 16% 정도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내일 실적이 나올 것인데 실적과 그 내용 한 번 더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빅테크 종목들의 다시 강세 움직임이 연초 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을 조금 해보면 이 포모가 다시 발동된 게 아닌가 싶어요. 포모라고 하면 우리가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빅테크 종목들이 갈 때 어떻게 갔었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스닥의 20년 보시면 정말 무섭도록 달려갔었죠. 그러다가 작년부터 이렇게 흐름이 꺾였는데 지금 우리 시점이 다시 달려가는 빅테크의 초입이라면 내가 그걸 놓치게 된다면 어떡하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포모에 대한 두려움으로 빅테크로 다시 매수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반면에 이 두려움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마음 놓고 빅테크를 살 만큼 지금 경기가 좋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나왔던 데이터들 기억하십니까? 미국의 소매 판매가 부진했고 베이지북에서는 무성장을 언급했고 대만 4분기 GDP 쇼크가 났습니다. 대만은 어찌 보면 수요를 보여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의 GDP 쇼크는 나름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미국의 선행지수 10개월 연속 하락세도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키우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에 동참하기가 다소 겁이 나는 거고요. 또 하나 겁나는 부분이 바로 감원이라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감원 이야기 계속 저희 전달해드리고 있죠. 감원 이슈가 지금 주요 빅테크 한 5개, 6개사에서 벌써 8만 명 정도 한 달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1년으로 치면 글로벌 빅테크에서 20만 명의 감원 이슈가 부각이 됐습니다. 빅테크 업체들에게 감원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성장주들의 사이클을 보시면 유동성이 풍부하고 그로 인해 고용을 합니다. 거기서 매출이 늘고 주가가 상승하죠. 그게 다시 유동성으로 가는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고용에서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하고 매출과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의 사이클이 파괴된 지금 빅테크가 올라가는 것은 어찌 보면 감원으로 인한 단기적 이익 방어 기대감일 텐데 그것이 짧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 놓고 추가 베팅을 하기엔 불안하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포인트가 되겠죠. 특히나 지금 그동안에 감원 이슈가 있었던 건 뭐 플랫폼 업체들 위주였다면요. 지금은 제조업에서도 감원 이슈가 부각이 됐네요. 오늘입니다. 바로 3M에서 제조업 2,500명을 감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은 화이트 칼라 위주의 감원이었다면 이제는 블루 칼라까지 감원하게 되는 것인가 이게 고민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긍정의 시나리오를 써본다면 어찌됐건 고용의 타격이 크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연준이 원하는 대로 방향이 가는 것인가 연준은 웃을 수 있을 것인가 금리 인하 기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자, 해고와 투자 그리고 반도체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빅테크 업체들이 계속해서 해고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들은 사람은 자르고 인공지능에 계속적인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시티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와 같은 IB 측에서는 챗봇의 수혜를 엔비디아로 꼽았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수혜를 결국 반도체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 인류의 문명이 여러 번 바뀌어왔죠. 뭐 챗봇도 하나의 문명의 변화를 가져올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채팅을 하게 되려면 결국에는 컴퓨팅 파워가 올라갈 것이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때마침 반도체는 꽤 많이 눌려 있었고 데이터 센터와 챗봇 이슈와 DDR5가 지금 만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1개월간 상승률도 비교적 회복의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것은 비단 미국 종목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것의 연속성을 좀 기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중국 이슈입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경기 침체를 조금 불식시켜줄 만한 기대도 안고 있지만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도 자극하고 있죠. 노무라 증권에서 현금이 889조 정도 중국인들에게 쌓여 있다. 이것이 보복 소비로 나온다면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소비 활성화, 결국 국내에서는 영향받을 섹터가 이렇게 많습니다. 필수 소비재에서 경기 소비재 순서로 가게 된다는 점 짚어드렸으니 한 번 더 점검하시고요. 우리가 쉬고 있는 사이에 중국이 단체 여행 상품 판매를 허용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이 제외가 됐습니다. 한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고요. 중국의 해커들은 한국의 공공기관을 공격하겠다라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것은 분명 리오프닝에는 변동의 요인이 될 것이나 올해는 차이나 플레이를 빼놓고는 갈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관련한 시세 대응은 좀 기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에 대한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각 섹터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AI 관련한 이야기 이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AI와 로봇 관련해서는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고 시장의 관심도 역시나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연휴 동안 정말 많은 영화들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뭐 TV를 통해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마찬가지이실 텐데 저도 가족들과 넷플릭스에서 이 영화가 1위다라고 해서 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보자마자 이건 브리핑 주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정의의 의미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부산행과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의 연상호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 배우 강수연 씨의 유작인 마지막 작품인 이 정의였습니다. 정의는 사실 국내에서는 평점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5점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뭐 심파적인 요소라던가 스토리 부분에서는 국내에서는 그리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20일에 공개되고 나서 3일 연속으로 글로벌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OTT 플랫폼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 페트롤에서 캡처를 좀 해봤습니다. 평가 점수가 789점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영화 대비해서 2배 정도 높은 점수를 기록하면서 탄탄하게 1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를 보면서 AI나 로봇, 인공지능 그리고 콘텐츠까지 한번 생각을 확장시켜 봤는데요. 먼저 AI 관련해서 미국 증시에서도 이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주들이 연이틀 랠리를 나타냈었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는 2022년에는 정말 극도로 부정적이었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는 AI 기반으로 해서 지금 지난해 10월에 바닥을 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AMD에 대해서 2024년까지 서버 시장을 주도할 수 있고 CES에서 최근에 내놓았던 칩셋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며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는 그 당시의 종가보다 20% 정도 높은 $85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퀄컴과 시게이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올려잡았고요. 엔비디아도 목표 주가를 $170에서 $250로 훌쩍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3일에 이렇게 AMD가 9%로 반도체 관련주들을 끌고 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대 상승세를 나타내는데요. 물론 간밤에는 이렇게 좀 혼조 양상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일단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후에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 5% 가까이 급등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연휴 사이에 또 오픈 AI의 새로운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12조, 그리고 이 미국 달러로 치면 10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앞으로 수년간 오픈 AI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런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긴밀하게 이미 협력을 맺어온 관계입니다. 파트너십 체결을 2019년, 2021년 그리고 이번에 2023년 벌써 세 번째라고 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애저의 기능을 크게 강화시키면서 아마존 웹 서비스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봤고요. 지금 워낙에 검색 엔진 시장에서 90%의 시장 점유율을 독점하고 있는 구글과의 경쟁에서도 이제는 좀 판도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와 로봇 관련주들 시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AI 관련주들 코난 테크놀로지가 올해 들어서 104% 올랐고요. 솔트룩스 86%, 셀바스 AI도 90% 가까이 올랐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해 들어서 105% 올랐고 이런 로봇이나 AI 관련주들 정말 꾸준히 시장에서 관련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저희 시간대에도 로봇과 AI 관련주들 여러 번 짚어드렸었고요. 또 전문가분들께서도 다뤄주셨던 종목들 많습니다. 잠시 후에 있을 전략을 세우면서도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있을 슈퍼 스윙에서도 로봇 관련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봤듯이 정의, 해외에서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더 글로리가 공개되면서 콘텐츠주에게 다시 한번 활기를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정의가 다시 한번 신호탄을 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징어 게임의 신화를 재현할 수 있을지 오늘 콘텐츠 관련주들 흐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정의를 보면 또 정의 관련주를 찾아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시각 특수 효과 업체로 이번에 덱스터 비롯해서 6개 업체가 정의의 CG 작업을 맡았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면서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CG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관련주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정의의 제작사인 클라이맥스 스튜디오를 손자 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연 배우 김현주 씨의 소속사인 IOK 같은 경우에도 400원대 정도의 주가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 또 급등이라던가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당 400원이요. 네. 와, 네, IOK
기억해 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관심을 받게 된다면 덱스터 쪽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켜보도록 할게요. 간략하게 뉴스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후에 조금 이슈가 됐던 내용인데요. GM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네 번째 합작 공장에 대해서 백지화 결정을 내렸다라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그동안 GM과 LG 엔솔은 꽤나 협력 관계를 오랫동안 잘 유지해 왔었는데요. 세 번째 공장까지는 괜찮은데 네 번째 공장에 대해선 협상 결렬 소식이 들려온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LG 엔솔이 추가 투자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GM과 3개의 공장을 꾸려가고 있고 스텔란티스나 혼다 등과 합작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세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고객사가 같이 하자는데 그걸 그냥 별로 이런 식으로 태도를 취할 수 있을 만큼 꽤나 LG 엔솔의 상황이 여유롭지 않나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GM은 다른 쪽으로 루트를 잡아서 합작 공장을 설립할 텐데 어느 쪽이 될 것인가 관심을 좀 세워봐야겠죠. 시장에서는 SK온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SK온은 지금 미국에서 수율 문제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얼마 전 포드와 이 터키 공장도 엎어진 상황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삼성 SDI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정성 측면이나 기술력도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업체이기 때문이죠. 다만 하나 조금 신경 쓰이는 건 GM은 파우치형이고 삼성 SDI는 각형과 원통형입니다. 요 간극이 좀 메꿔질 것인가에 대한 상황 좀 지켜봐야겠죠. 어찌됐건 삼성 SDI로 뭐 기대 심리를 가져본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런 종목들 체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삼성 SDI 장비 밸류체인 업체들 혹시 몰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냥 보시고 참고용으로 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 이슈 담아봤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같이 체크하시죠. 또 전략 세우는 시간 들어왔습니다. 오늘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잘 쉬고 왔습니다. 네, 저도 너무 잘 쉬고 돌아왔는데 뉴욕장이 또 흐름이 좋았어서 네. 명절 내내 좀 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의 연이틀 급등 그리고 오늘 새벽은 혼조 마감을 보였는데 많은 이슈들이 쏟아졌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있었고 넷플릭스 혹은 뭐 테슬라의 폭등 여러 가지 내용 소화합니다. 그 가운데서 좀 관전 포인트 잡아봐야 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뭐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반도체를 필두로 한 전반적인 나스닥 증시의 반등폭 상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아침 반영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 마감을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틀간의 상승폭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기대감들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국내 증시 흐름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되고요.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틀간 급등세를 보였던 상황이었지만은 사실은 이제 낙폭과대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엔비디아 이러한 우리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친숙한 기술주 이런 쪽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삼성전자의 자연적인 감축 이슈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국내 환율의 안정화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지수에 대한 반등 흐름까지 고려해 봤을 때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AI와 관련된 뉴스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국내 반도체 업종 내에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일부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 관련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원익 QNC라든지 TCK 같은 기업들도 눈에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AI 관련된 기업들은 뭐 아까 너무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고 사실은 이제 반도체 AI 쪽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에게
딱 맞아떨어지는 종목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디자인하우스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향후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AD 테크놀로지라든지 가온칩스 같은 기업들도 한 번씩 관심권에 좀 두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AD테크나 가온칩스 그리고 원익QNC, TCK 등의 종목 언급해 주셨으니까 체크하시고요. 지금 결국에는 이런 챗봇이나 데이터 센터 관련한 투자가 는다면 결국 수혜는 반도체다라는 네. 논리가 형성이 됐어요. 거기 좀 타당하게 보세요. 삼성전자 사도 되는 겁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한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데이터 센터, 컨택 센터 이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춘 기업들이고 해외 유수의 기업들이 AI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라고 저는 생각을 그 합니다. 유수의 기업들이 삼성전자에 칩을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테마 쪽보다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 전반적으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적어도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의 반등폭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은 오늘은 당연히 반도체 중심 쪽에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기대 형성, 단기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 주셨고요. 변곡이 나온다면 또 짚어주시겠죠. 자, 명절에 또 정의가 화두가 됐어요. 네. 요즘엔 극장 개봉작보다는 OTT 개봉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정의가 나름 또 좋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니 네. 정의가 또 AI, 로봇 뭐 다 들어가네요. 콘텐츠 이슈도 될 것 같고.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볼까요? 네, 우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미증시 속에서도 강세 흐름을 좀 보였었던 상황이었고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컨텐츠 관련주들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정의 같은 경우 흥행을 거뒀던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이제 2차 판권으로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거두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실적의 모멘텀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는 당연히 이제 세계 1위라는 측면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컨텐츠 관련 기업들의 관심도가 좀 쏟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관심주로서는 아까 짚어봤지만은 컨텐츠리 중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덱스터 이런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VFX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컨텐츠 관련주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빠지고 덜 올라왔다는 측면,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덱스터에 대한 오늘 주가 흐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진스픽에 뉴가 있어요. 수익률 21%. 이 종목은 보유자시라면 오늘 콘텐츠주도 관심 받게 되면 어떻게 네. 대응할까요? 단기적으로 오늘 역시 뭐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뉴 같은 경우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빙이라는 컨텐츠가 아직 공개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컨텐츠 공개 전까지는 좀 끌고 가되 컨텐츠가 나왔을 때 한 번 정도 움직여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매도에 대한 흐름을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작가님이 제목을 너무 잘 뽑아주셨어요. 헤어질 결심. LG 에너지 솔루션과 GM. 뭐 사실 헤어진다는 아니고요. 자공장에 대한 협력을 좀 백지화시킨다라는 이슈인데 네. 요 관련해서 삼성 SDI로 희망회로를 써볼까요? 아니면 거기까진 가지 말아야 될까요? 네, 오늘 헤어질 결심이 오스카 후보작에 들지 못했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와서 조금 네, 아쉬운데 아쉽네요. 예, LG엔솔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뉴스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나쁜 뉴스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돈을 아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요. GM에 목맬 필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 어차피 3공장까지 하고 그 투자 자체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른 OEM 찾아도 된다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는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27일 보호예수 해제 그리고 30일부터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부담감들이 좀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테슬라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 밸류 체인들도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반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주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악재로 반영해서 하락 출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테슬라의 주가를 기대해 보면서 어느 정도 낙폭을 축소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뭐 삼성 SDI로 논리를 확장하든 아니면 테슬라의 급등으로 반응을 하든 원통형 배터리 관련도 뭐 삼진 L&D 이런 쪽은
뭐 단기적으로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사실 작은 뭐 LG에너지솔루션의 밸류체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이슈보다는 저는 이제 지금 이제 OE 쪽의 공급 계약 혹은 MOU 맺는다, 공장 짓는다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은 삼성 SDI를 제외하고는 추가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멘텀이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가 삼성 SDI 쪽으로 전환된다라고 한다면은 SDI 쪽에 집중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뭐 전환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슈를 미리 체크를 해놓고 이슈가 나올 때 대응을 하자 정도가 되겠죠. 자, 린진 스픽입니다. 피부 관리 쪽으로. 네. 마스크를 벗으면 피부 관리 시작. 이제 또 30일부터 마스크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너무 많죠. 보톡스라든지 필러, 그리고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임플란트 관련 기업들도 리오프닝의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 하지만은 오늘 들고 나온 제이시스 메디컬,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대표주자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더 큰 종목이야 클래시스라든지 아니면 루트로닉 이런 기업들 워낙 잘 아실 텐데요. 조금 작은 기업을 들고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가벼운 주가 흐름을 기대해 보면서 제이시스 메디컬이라는 기업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RF라든지 하이프와 같은 전반적인 이제 의료기기,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 집중화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대 요인은 뭐냐? 결국 이제 하이프 쪽에 신제품을 좀 작년도에 출시를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 쪽에 올해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미국에 전반적으로 이 제품군들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작년뿐만이 아니라 올해도 30% 이상대의 영업이익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익 상승과 최근에 리오프닝 그리고 중국이라는 키워드에 맞아 떨어지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컬 이슈와 또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가벼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볍게 목표가 어느 정도 보십니까? 네, 목표가는 11,000원 선, 지금에서 한 20% 정도 가격대일 것 같은데요.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8,200원 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000원의 목표가 8,200원의 손절 라인을 잡아주셨습니다. 김민진 차장님의 종목 저희 ASR 것들이 많아요. 하이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계속 오를 때마다 팔자라고 의견을 주고 계신 종목이고요. 디어유, 아셈스는 벌써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났네요. 뭘 할까요? 저 중에 저희 디어유 할까요? 예, 항상 이제 시장이 돈을 벌어준다라는 생각이 가장 크고요. 디어유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히 추세가 좋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엔터사들 워낙 주가가 좋은데 디어유만 너무 못 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최근에 주가 너무 좋았지만은 아직까지 엔터사들 대비해서 좀 못 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디어유 조금 더 끌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달 차트냐 아니면 또 1년 차트냐 돌려보니 느낌이 확 다르긴 하네요. 디어유 좀 더 보유 가능하다라는 AS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 했네요. 고맙습니다. 네.